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주 전에 이주호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RFHIC가 오늘 또 24,000원대를 한번 찍어줬습니다. LIG 넥스원과 400억 원이 넘는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본부장님,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데 RFHIC는 조금 더 보유해볼까요? 네, 뭐 사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아직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요. 월봉 주봉만 보더라도 갈 길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5G 같은 경우는 지금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넷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멘텀은 다양하다. 근데 여기서 방산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뭐 살짝 쉬어가지만 그래도 역시나 모멘텀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RFHIC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다라는 점.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RFHIC는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더 가져가 보면서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두 분이 탑픽주로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우리 지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장중에 2,979포인트를 한번 찍었다가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불거지면서 지금은 살짝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면서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3,000피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니까 좀 눈에 띄는 점이 어제랑 오늘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담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적극적으로 좀 사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뭐 SK하이닉스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AMD에 HBM 공급하는 부분이 일단 공식화됐고 이러한 이 부분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소캠도 얘기가 나왔고 AMD에 공급을 한다. 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총의 거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3,000포인트 뿐만이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좀 올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저는 뭐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뭔가 이재용 회장부터 이제 삼성에서 뭔가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까지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소켄 같은 경우는 시스템 온칩 어드밴스드 메모리 모듈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에다가 연사장치 기능을 넣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 모듈이 바뀌는 부분들까지도 CXL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그동안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담아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네이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세가 죽지 않으면서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3만 7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나현진 대표님. 카카오도 최근에 정책 기대감을 업고 우상향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랑 카카오에 물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제 좀 웃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더 상승 탄력이 강할지도 궁금해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지금 AI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네이버, 카카오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강점으로 보자면 카카오처럼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누지 않고 커머스를 포함해서 광고 그리고 검색 시장까지 두루 이렇게 모든 걸 담고 있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카카오는 여러 분야로 조금 나눠져 있어서 전문성을 좀 더 확장성에서 네이버에 좀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먼저 볼 때는 네이버의 가장 장점이 최근 들어서 커머스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쿠팡을 앞서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점까지
포함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카카오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페이, 뱅크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포함해서 카카오의 이제 확장성을 활용한 이제 그 정책이 활용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카카오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측면은 네이버에 비해서 한층 더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는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정말 카카오택시까지 우리 생활 전면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면에서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카카오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수가 약간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데는 바로 12시 전후로 해서 이란TV, 이란 국영텔레비전에서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란TV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협박용이 아닌가라는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우리 시장 지수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대표님, 네. 중동 확전 우려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쟁 관련주 하면 최근에 뭐 해운이랑 정유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어느 쪽이 조금 트레이딩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까요? 해운 정유주는 이제 지금 전쟁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우려는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국제 정세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움직임도 미국이 참전을 하거나 아니면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측면에서의 상승이 이제 뭐 해운 수임, 그러니까 해운 운임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어서 유가 관련한 종목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오일이나 뭐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등 이제 석유 관련한 그 정제 마진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원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제 불안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S오일이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해운주보다 유가 관련주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주들의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특징주로 S오일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정책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법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운영 기준과 표준을 도입한 첫 사례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그중에서 IT센 PNS가 지금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어제는 스테이블 관련 코인 관련 종목들이 급락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은 일부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일까요? 네, 기대감은 유효한데 이게 사실 법제화가 되기까지의 뭐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용자 보호 측면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한국은행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제화가 되고 앞으로 시행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많이 남은 거에 대비해서 지금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 가상자산 육성 이거와 맞아 떨어지면서 좀 시세가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어떤 진행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는 모습들이 보일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기축통화가 아니고 지금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너무나 좋은 모습들도 많지만 좋은 것들만 보시기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한 차익 매물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제가 대응 전략 세워봤고요.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추경 예산 규모가 35조 원에 근접한다고 밝히면서 또 오늘 오전에는 2차 추경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한다고 밝히면서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윤진 대표님, 네. 지역화폐 관련 종목도 일단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지역화폐를 우리가 쓰는 곳을 생각해 보면 뭐 필요한 물건을 살 거고 쇼핑을 할 거고요. 또 장도 볼 거고 내수 소비 활성화가 가장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수주를 좀 공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내수주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관련주로는 결제 페이 관련한 그 종목들, 뭐 다날이라던가 한국정보인증을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좀 더 많이 올라와 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기대감은 선반영돼서 주가에 반영돼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화폐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시행했을 때 이 플랫폼에 대해서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서 지금 그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다시 주목해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역화폐가 이제 일반화되고 이제 추경이 집행이 되고 나면 그 집행된 자금으로 어차피 내수 시장으로 그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식료품 종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통업체, 그리고 이제 뭐 여행주까지 이렇게 그 실제로 지역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식료품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내수주 중에서도 내수 소비 관련한 이제 그 뭐 여행주라던가 그 국내 뭐 리테일 유통망 쪽으로도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최근에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내수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뭐 유통 쪽 그리고 음식료 쪽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미용기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VRG 파트너스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비오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면서 장 초반부터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공개 매수가를 12,500원으로 밝혔는데 현재는 한 12,3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그동안 많은 K 미용기기 업체들이 이런 형식으로 잦은 상패가 됐거든요. 비올도 이제 공개 매수 이후에 잦은 상패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미용기기 업체들이 좀 줄어든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비오를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피부 미용기기 업체가 있다면 어떤 대안처가 있을지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투자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클래시스라든가 원텍 정도가 될 수 있겠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지금 루트로닉이랑 제이시스 메디칼이 저런 케이스로 잦은 상패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독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잦은 상패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마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장비를 판매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그 이유는 카트리지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서 개발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피부과든 어디서 사용을 할 때 저 장비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바꾸기에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계속 바꾸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모펀드 같은 데서 그냥 지분을 모두 다 사들이고 저기에 대한 수익률을 온전히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로 상패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저거를 주주들에게 쉐어하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자금을 통해서 뭐 적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자진상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개 매수가 자체가 지금 비올 같은 경우는 12,500원이기 때문에 저 가격대에서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루트로닉이랑 제이시스 메디칼도 같은 케이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클래시스나 원텍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 원텍, 대안주로 특징주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K미용기기의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인적 분할 공시를 발표한 이후에 급락세를 맞았다가 오늘은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나윤진 대표님, 네.
13일에 무려 15%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파마 리서치가 53만 원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주가가 42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증권가에서도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목표 주가가 대부분 뭐 49만 원에서 50만 원대,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있는데 파마 네. 리서치는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파마 리서치가 사업부, 이제 리쥬란 사업부하고 이제 지주사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할 이슈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제 수급의 불안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할을 하는 그 인적 분할 그 비율 측면에서도 대주주에 좀 유리한 측면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주사 전환을 하고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적 분할 이후에도 그리고 다 완료가 된 후에 사업부로 나눈 이후에도 유리한 쪽은 기존의 사업 그 대주주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그 소액 투자자 아니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 같이 들어갔던 이제 뭐 자산 운용사를 포함한 여러 그 기관에서도조차도 이제 기업 그 분할 비율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불리해진다 이런 측면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파마 리서치의 그 주 사업 분야인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도 좋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분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좀 잃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조선 방산 원자력이 조금은 쉬어가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그래도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선과 방산이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조방원은 항상 이렇게 쉬어갈 때가 기회였잖아요. 네. 크게 뭐 조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좀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게 지금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쵸. 쉬어가는 그림이라 네. 비중 확대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TP가 거의 7만 5천 원까지 상향돼 버리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KB증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고 실제적으로 수혜가 엄청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IRA 폐기에 대한 부분들, 태양광 풍력 2028년도에는 폐기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실망감들이 지금 그 수급들이 원전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재생 쪽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쪽은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조선이랑 방산 쪽에 내가 비중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놔두시고 그냥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굳이 조선이랑 방산, 원전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포모 현상 때문에 굳이 고점에서 지금은 추격 매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올라온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처럼 지금 고점에서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한둘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후속 종목군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조선이랑 방산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상승할 수 있는 뭔가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쪽으로 강한 시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조선 방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방원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다른 쪽을 지금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탑픽주는 어떤 종목일지 딱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탑픽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태양광 풍력 전략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202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세 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한 초안을 공개하면서 어제여서 오늘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윤진 대표님. 네. 한화솔루션이 특히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정말 한동안 핫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좀 리스크를 줄일까요? 아니면 좀 버텨볼까요? 네,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보다 뭐 유럽이나 동남아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쪽 비중이 더 높았던 측면에 비해서 이제 미국의 세제 개편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좀 오늘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실적이나 뭐 성장성에 영향을 주는 건 제한적이겠지만
투심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악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당분간 이 악화된 투심이 바로 전환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그 포지션으로 보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조방원을 담기보다는 이쪽을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기업일까요? 네, 저는 NHN 가져왔습니다. 아까 앞서서 생쇼에서도 어떤 매니저님께서 김동훈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일단 NHN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 클라우드 점유율 상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투자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라고 해서 이게 분산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공기관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화재 사건이 있었죠, 판교에서. 근데 화재가 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서버가 있는 공간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그 메신저가 먹통이 되고 이런 불편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해서 분산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대안으로 백업을 해주면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AI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환경도 구축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도 연결될 수 있고 NHN 같은 경우는 계열사 중에 결제와 관련된 계열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혜를 받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회사 NHN 링크를 통해서 지금 과거에 이제 상을 받았던 어쩌면 해피엔딩 뮤지컬에 대한 모멘텀까지.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NHN이었습니다. AI 투자 정책에 따른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나현진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탑픽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지금 추경이 이제 확정된 상황에서 추경에서 가장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지원금,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원금 지원 정책이 될 텐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당장에 그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컨소시엄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보편적 지원금, 이제 전 국민한테 만약에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떠오를 수 있는 지급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추경에서 제일 먼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책,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아직은 지금 좀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말씀드립니다. 네,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또 수혜주로 또 떠오르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오늘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